수학을 잘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3탄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요. 어머님들이 꼭 좀 듣고 꼭 좀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자녀들 그 수학 공부시키는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연간 900에서 1000명 정도의 학생들과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 성적 이야기들이죠. 그죠? 그러면 각양각색의 경험들 많이 하면서 또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학부모가 왔어요. 저랑 얘기를 합니다. 왜 왔을까요? 뭐 달리 있겠습니까?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요거 공감하시죠? 아니, 잘 나왔으면 기존에 다니던 학원을 다니지 저를 왜 찾아왔겠습니까? 자, 성적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자, 성적이 너무 저조하더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우리 애가 수학이 약해요. 수학이 약하다. 기초가 부족해요. 하고 얘기합니다. 수학에 기초가 부족해요. 그냥 안 나오니까 기초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고, 그동안 학생들이 수학을 좀 깊이 하니까 수학이 약해요 하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바람은 뭐냐? 그래서 찾아왔어. 목적이 뭐냐고요. 어머니 왜 왔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진 않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는 다음 시험이 걱정되는 거죠. 다음 시험에서 성적을 올리고 싶은 경우예요. 이 경우가 아니면 저를 왜 찾아왔겠습니까? 왜 상담하러 왔겠어요? 이 경우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진단이 됐어. 기초가 부족해요. 다음번 시험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가 부족해요 하고 찾아온 학부모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그럼 기초를 잡아줄까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다음번 시험이 걱정인 거예요. 근데 어머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학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어머님들이 진단한 상황이 맞아요. 기초가 부족해요. 수학이 약해요. 이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 해결보다는 다음번 시험도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 해결하는 게 저는 수백 년을 앞으로 제가 더 강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초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수학이 좀 약해. 그러면 빨리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갔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시점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는데 엄마가 뭐 해외여행 가자고 해서 한 어디 좀 갔다 왔어. 그 순간 삐걱댔어. 아니면 내가 그때 어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어. 하는 분명히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누구든 간에 곤란하거나 어려웠던 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시점에서 그걸 해결을 못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만 못하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전부 시너지로 연결되다 보니까 힘들게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수학을 가장 빨리 잘하게 하는 방법이란 건 빨리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그 시점을 빨리 찾아서 거기서부터 해결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가 부족해 하고 보니까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얘가 1차 함수,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그냥 1차 방정식. 중1 과정에 얘가 방정식을 어려워했어. 그런데 지금이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이야. 그러면 빨리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거든 저렇거든 이렇게 배워나가는 게 가장 빠르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가장 골치 아픈 수학 과목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학을 잘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빨리 과거로 돌아가서 안 되는 시점에서부터 출발을 해라. 이게 방법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서 방정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 함수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그거죠. 야, 방정식 보강부터 해 나갈래? 아니면 함수 할래? 이런 것도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가 수학이 약해요 하는 거는 그냥 약한 거야. 얘는 이미 약한 애야.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얘가 수학이 약해.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진단도 다 되었는데. 근데 욕심인 거죠. 다음번 시험에도 잘해보고 잘 나왔으면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머님들이 만약에 우리 애가 수학이 약하다라고 해갖고 야, 안 되겠네. 개인 지도를 해야 될까? 그럼 개인 지도를 하던 아니면 이 학원이 안 되겠다. 다른 학원을 옮기다. 학원을 옮기던 어머님들의 목적을 세우셔야죠. 기초가 부족하면 기초 부족한 걸 채울 건지 다음번 시험을 염려할 건지.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초 부족한데 채우는 시간을 따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 당장에 시험은 쳐야 돼. 또 함수를 안 해놓으면 또 함수도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도 함수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정답이지. 이 학원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여기를 갔어요. 그게 바뀝니까? 어머님들의 욕심이에요. 어떤 욕심인지 아세요? 여기서 안 됐으니까 우리 애는 안 됐다라고 할 때 야, 너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뭐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야단을 막 칩니다. 근데 애를 손붙잡고 다른 학원을 가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책임이 학생은 그냥 엄마 따라가는 거죠, 그냥. 그때는 책임이 엄마한테 있는 거죠. 엄마가 결정을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애는 그냥 뭐 엄마가 또 알아서 하겠지 하고 또 끌려가는 거죠, 그냥. 공동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면 학원을 옮긴다, 개인 지도를 한다, 이게 대안이 아니라 여기에다가도 시간 할애를 좀 하고 여기다가도 같이 시간을 최대한 따라가긴 힘들지만 그래도 지도하는 교사에 아니면 누군가가 애를 써가면서 시간을 훨씬 더 투자해서 애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정답인 거지. 다니다가 안 하고 개인 지도한다? 개인 지도한다고 뭐가 되나요?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요? 개인 지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머님들? 선생님들이 아주 편하죠. 개인 지도 선생님들이. 왜? 성적에 대한 부담이 없어. 왜? 얘는 어차피 기초가 약한 애야. 나중에 성적이 안 나오면 열심히 했는데 아우 애가 기초가 많이 부족해서 성적은 좀 그러네요. 하면 또 엄마는 할 수 없죠. 아이고 그런가요? 그럼 그동안 뭘 했는데? 기초 보강을 했어? 도대체 진도 나간 거야. 이런 명확한 구분이 없이 무작위로 그냥 공부를 시킨다는 얘기죠. 병행하십시오. 뭐냐?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데다 시간 투자하세요. 힘들겠지만 지도하는 사람의 기술, 테크닉을 이용해서 함수도 쫓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럼 여기서 힘이 길러지면서 착착착 쌓이다 보면 여기를 익히는데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옵니다. 어머님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부 잘하는 방법, 수학 잘할 수 있어요 3탄이라는 거에 마지막 결론을 내어드릴게요. 다음번 시험도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진단된 상황을,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을 왜 해결을 안 하려 합니까? 빨리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언제부터 안 될지 이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빨리 상담을 통해서 어디가 문제죠? 막연히 기초 부족해요? 수학이라는 건요. 실수 체계가 있고 대수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하가 있고 학통이란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시점에 어디서부터 안 됐는지 빨리 찾아가지고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현실을 또 떠나서는 학교 다니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에 배우는 걸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연결시킬 것인지 이거를 고민해서 그 방법만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바로 성적의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얘가 쫓아옵니다. 이제 얘가 점점점 쫓아와요. 그럼 얘는 처음에 오히려 힘들었는데 자꾸 줄어들어.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 얘는 점점 기초가 쌓이면서 얘는 점점 줄어들어요. 어느 날 탁 맞춰질 때 그때까지만 끈기를 갖고 차근차근 지도하면 된다는 얘기죠. 어쩌면 전문가의 영역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힘들었지만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들, 우리의 수학 잘하게 만드는데
기초가 부족한 상태, 어느 시점에서 뭐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앉아서 수학을 공부시키는 건 학생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정말 암흑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바로 탈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걸 메울 수 있는 상황과 현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을 지혜롭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인내력을 갖고 가십시오. 저는 6개월이라고 봅니다. 과거 시점에서 어떤 게 안 됐던지 간에 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좀 진행하길 바랍니다. 하고 나서 학원에 넣어놓으면 다 성적이 오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머니. 학원 옮긴다고 다 성적이 나와요? 어쩌다겠죠. 그 어쩌다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수학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죠. 실수 파트가 있고 대수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 그러니까 기하라고 하죠. 그리고 확통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원을 옮겼더니 성적이 잘 나왔어. 과연 성적이 쌓였는지, 기존의 실수 파트를 보다가 대수로 갔더니 얘가 대수에는 그래도 좀 따라갔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대수 파트가 약했는데 다음번 시험 범위가 기하였거든. 거기선 좀 어떻게 나왔어. 이런 현상으로 성적이 조금 변화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기존에 무너져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시험에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옮겼더니 학원 성적이 좀 올라갔어. 이런 걸로도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그건 순간적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순간 어머님들이 안심하기 위한 거죠. 학원에 넣어놓는 것도 어디 뭐 여기는 학원비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나면 애가 변하겠지. 천만의 말씀이란 얘기죠. 이미 진단된 상황이 있으면 진단된 거 해결하세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현실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이런 게 힘들다라고 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해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저를 찾아와요. 제가 앉아서 정말 정밀 분석을 해갖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갑시다 하고 제가 정답을 던져 드리겠습니다.